합성함수에서의 극한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는 앞에다가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x는 a일 때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y는 fx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a랑 가까워집니다. 오른쪽에서요. 됐지? 그럼 그때 1번 그림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fx는 b랑 가까워짐. b보다 어느 쪽? 위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b를 향해 오고 있는 상황. 두 번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2번 그림이었으면 이때 fx는 마찬가지 b랑 가까워집니다. b보다 아래쪽에서 b를 향해 오죠.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됐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3번 그림이었다면 fx는 그냥 b가 됩니다. 왜? 그냥 계속 b였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위쪽, 큰 쪽, 오른쪽에서 오면 우극한, 아래쪽, 밑에 쪽, 작은 쪽에서 오면 좌극한. 계속 같은 값이었으면 그냥 함수 값입니다. 됐죠? x가 a 오른쪽에서 올 때 극한값. 왜? 이거를 다시 우리는 어디다 넣어? g에다가 fx를 대입한 이 함수의 극한으로 또 다시 반차해야 되는 거죠. 됐죠? 마찬가지 난 a에서의 우극한을 봤습니다만 a에서의 자극한이 와도 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옵니다. 1번 그래프. 이렇게 옵니다. 2번 그래프. 그 다음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직선으로. 3번 그래프. 그러면 이번엔 왼쪽에서 와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와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마찬가지. 1번 그래프였다고요? 왼쪽에서 온다고요? B랑 가까워집니다. B보다 어느 쪽? 위쪽에서 옵니다. 됐죠? 작은 쪽에서 옵니다. 같은 값입니다. 라고 우리가 방향까지 같이 얘기해 주셔야만 합성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해 보고 나서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4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볼게요. fx 1에서의 우극한 값이죠. 1에서의 우극한 몇입니까? 네, a가 마이너스 1인 건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올 때 fx 플러스 2예요. 됐죠?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f에다 누구야? x 더하기 2를 대입해서 만든 합성함수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걸 천천히 끊어서 지금부터 gx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를요? x 플러스 2를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 y는 gx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y절편이 2고요. x절편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참고로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값은 플러스 1이라는 거.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걸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부터.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질 거예요. 작은 쪽에서. 그럼 그때 이 gx는 누가 됩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죠? 왼쪽에서 마이너스 1 향이 옵니다. 이때 가까워지는 값 누구? 1이랑 가까워져요. 1보다 어느 쪽? 아래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때 f의 gx를 대입해서 만든 다음 합성함수의 극한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f함수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누가 와? 1에서의 자극한 값이 오는 거죠. 1에서의 자극한 값이 f 입장에서 옵니다. 1에서의 자극한을 말해주세요. 누구예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0입니다. 3번. 끝. 됐죠? 납득이 될까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gx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서 1차를 못 그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안 돼요.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를 풀고 해석할 때 방향성을 꼭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4번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좀 많이 복잡한 상황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있는 얘부터 볼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하고서 뭐라고 써 있죠? 자, 이 친구를 먼저 관찰합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될 때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이때요,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을 우리가 gx라는 함수라고, gt네요, 변수. gt라는 함수라고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준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겠죠?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될 때 f에 gt를 대입해서 만든 합성함수의 극한값.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gt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좌표평면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축이죠. y축. 일단 첫 번째 분수함수입니다. 점근선의 t좌표 누구요? 마이너스 2요. 점근선의 y 누구예요? 플러스 1이요. 됐죠? 그리고 나서 t에다 0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니까 요런 점 지나겠죠? 0,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t가 무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해석해 볼게. t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gt가 뭐와 가까워지고 있다? 무한대가 되어 뭐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1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1보다 어디서? 밑에서 1을 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우리는 얘를 어디다가 f에 넣었을 때 극한값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f 함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누가 와? 1이랑 가까운 애가 와. 1보다 어느 쪽에서? 작은 쪽에서. 그럼 f 함수 1에서의 자극한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2랑 가까워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봤어요? 질문하신 분? 됐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또 봅니다. 이쪽 우측에는 얘 볼게요. 우리가 관찰하려는 건 이거죠.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될 때 f t-2분의 4t 플러스 1 요 극한값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표현을 다시 바꿉니다. gt라고 할게요. 누구? t-2분의 4t 플러스 1을요. 그럼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점근선 t좌표는요 2가 될 거고요. 점근선 y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합니다. t가 무한대가 될 때 이때 gt에 가까워지는 값은요 무한대가 됩니다. 가까워지는 값 4랑 가까워지는 거 눈에 보이죠? 4보다 어디서? 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f에 gt를 대입한 합성함수의 극한. 그럼 f함수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누가 와? 4랑 가까워지는 애가 와. 4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4의 우극한이죠. 다음 fx 4에서의 우극한 말해주세요. 누구예요? 1이랑 가까워지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결론 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4-1이죠. 3이 답이겠네요. 끝. 해서 이렇게 분수함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수함수에 대해서 점근선 이야기하시고 지나는 점 찍으신 다음 그래프 그리는 거 예 아니면 예였어요. 가까워지는 값을 말하실 때 그 방향성이 다르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정확하게 보시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극한을 가장 처음 배울 때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맨날 그래프 그리니까 너무 지겹고 귀찮으니까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을 알려줄게.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수렴하는 값으로 얘기해도 돼.
그럼 이제 앞으로 계산 쭉쭉 밀어버리자 하고 계산을 밀다가 어머 모르겠는데 정할 수가 없는 이상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그럼 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뭐가 되는데? 0분의 0은 0 곱하기 무한대는 그래서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부정형들은 또 푸는 법이 정리가 되는구나.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 최고차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계수, 유리화 혹은 식정리 하시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부정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봤고 거기까지 문제를 푼 다음에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낌으로만 알고 있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사실상 함수값이랑 같은 거 아니야? 라는 그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해줍니다. 맞아. 극한값 구하라고 이제 함수값 구하면 돼. 왜?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연속인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극한값 구하라고 함수값 말해도 돼. 됐죠? 그 뭐 중간중간에 뭐 대수관계를 갖고서 샌드위치 정리라든가 사이값 정리라든가 최대최소 정리 같은 개념도 살짝 나왔던 상황이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합성함수에서 극한은 어떻게 볼래? 라고 물어보면 다 비교해봐야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차분히 또 정리하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잘 먹고 가세요. 야무지게 잘 드시고 가세요.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를 푸실 때 앞에 있는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죠. x가 2랑 가까워집니다. 2보다 어디? 오른쪽에서. 그럼 그때 fx를 좀 관찰해 볼게요. 2에서의 우극한이죠. 누구랑 가까워져요? 2랑 가까워집니다. 2보다 어느 쪽? 위쪽에서 오고 있죠. 그럼 이때 얘를 f를 g에다 대입한 다음 합성함수의 극한은요. g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누가 와? 2랑 가까운 애가 와요. 2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그럼 x가 2일 때는 이런 데 있겠죠. 2에서의 우극한을 보시면 되는 상황. 누굽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마찬가지 x가 이번엔 2의 왼쪽에서 옵니다. 그때 gx부터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x가 2랑 가까워지는데 2보다 왼쪽에서 올 거예요. 그럼 이때 gx는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1 함수값이죠. 됐죠? 그러면 이 g를 f에다 대입한 이 합성함수는요. 우리 어차피 이 자리에 누구 넣어? 마이너스 1 능값 말하면 되는구나. 그럼 f의 마이너스 1 능값을 말합시다.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니까요. 9번 답은요.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해서 또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 해서 지금처럼 또 차분히 정리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수업 때 배웠던 연속 성질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두 함수가 연속입니다. 그럼 이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도 연속이죠. 대신 분모에 0이 오면 안 됨.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당당하게. 합성함수에서의 연속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요? 인 겁니다. 맞나요? 잠깐만. 너 합성함수일 때 연속에 대한 성질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너는 뭐만 했어? 합차 곱목 실수배에 대한 얘기만 했었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는 연속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얘가 합성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맞아? 왜 그랬을까? 알려줄 수 없으면서 왜 물어봤을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보세요.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연속인 함수가 있어. 그 함수를 또 다른 f라는 연속인 함수에 합성할 거야. 그럼 뭐가 되겠음? 연속입니다. 에? 진짜요? 라고 하면 자, 여기 g함수에 fx를 합성한 다음 함수죠. fx가 연속이야. 그럼 연속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1차식 이렇게 쓸게.
1차식. 그거를 우리가 G함수에 넣었는데 G함수도 연속이야. 그럼 너네 알기 편하게 몇 차식? 2차식 이렇게 쓸게요. 그럼 결론 이거잖아. 1차식을 2차식에 합성한 함수잖아. 맞아? 그럼 몇 차식? 1차를 2차에 합성했어요. 몇 차식? 2차식. 됐죠? 잠깐만 이걸 굳이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써볼게요. 헷갈리니까. fx를 ax 더하기 b, gx를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라고 나서 g에다가 fx를 합성해야지 라고 하면 우리 뭐 하면 돼? 요 x 대신에 ax 더하기 b를 다 대입해서 그냥 쭉 전개 때리면 되는 거 아님? 네. 맞아요? 그럼 몇 차식? 2차식. 연속 불연속? 연속. 됐음?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두 함수를 그냥 합성했어? 그냥 연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이 부분 살짝 지우고요. 자, 문제는 뭐냐? 이거죠. fx가 연속입니까? 라고 하고 그래프를 볼게요. 연속이에요? 아니죠. 그럼 gx들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쭉 볼게요. gx 연속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보세요. gx 함수.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연속이죠. 맞나요? 연속이네요. 그럼 gx는 연속인데 fx는 불연속이죠. x가 몇일 때? 0일 때. 맞아? 그러면 선생님 불연속을 연속에다 대응해서 만든 합성함수인데 이건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그럼 뭐 해봐야 돼? 찾아봐야지. 비교해봐야지. 뭘 찾아보고 뭘 비교해보면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 같은 건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언제 다 확인해요? 라고 하면 어차피 fx는 x가 몇일 때? x가 0일 때 불연속이죠. 맞아? fx가 0일 때 불연속이잖아. 맞니? 그럼 0에서의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을 합성했을 때도 같아지는지 비교해보면 되겠네. 그럼 0이 아닐 때는요. 어차피 fx 연속이고 g도 다 연속이니까 연속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우리는 x가 0일 때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자극한 0에서 나온 함수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fx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fx입니다. 0에서의 우극한을 말해주세요.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옵니다. 누구랑 가까워져요? 그냥 1이죠. 는 1이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0에서의 자극한입니다. 0의 왼쪽에서 0을 향해 오고 있어요. 누구랑 가까워져요?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죠. 됐죠?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져요.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요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세 번째입니다. 0는 값 말해주세요. f에다 0는 값 몇입니까? 0이네요. 0,0 점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g함수가 기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거죠? g에다가 fx를 대입해서 만든 합성함수. 이때 자, g함수가 기억이라고 해보면 0에서의 우극한 값 fx가 뭐가 돼? 1이 되죠? 그럼 g함수 이 자리에 누구는 값? 1은 값 말하면 되겠죠? 그럼 g함수 x에 1 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옵니다. 다시요. 0에서의 자극한입니다. fx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g함수에다 누구는 값? 마이너스 1는 값 말하면 되겠죠? 누구예요? 1입니다. 마지막 x의 0는 값은 f0이네. 그럼 f0은 0이었네요. 그럼 g에다 누구는 값? 0는 값 말하면 되겠죠? 누굽니까? 0이네요. 그럼 합성했을 때 0에서의 우극한 자극한은 같지만 함수값이랑 다른 게 보이죠?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엔 gx 그래프가 니은일 때를 보겠습니다. 0에서의 우극한이면 f에다 누구는 fx가 1일 때를 보는 거네. 그럼 g에다 1는 값 말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번엔 g에다 마이너스 1는 값 말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g에다 이번에 0는 값 말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셋 다 똑같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뭔데? 연속이겠다. 불연속인 x값일 때 연속인 게 확인됐으니까 나머지 연속들은 다 연속이에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납득이 될까요? 자, 디귿입니다.
0에서의 우극한입니다. 그럼 그때 f, x는 1이 되는 거니까 g에다 1는 값 0이죠. 마이너스 1는 값 0이고요. 0는 값입니다. 1이네요. 0, 0,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뭐야? 불연속이네요. 해서 연속인 함수는 니은만 연속이 됩니다.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끝. 자, 문제 보시면 두 함수 fx와 gx가 있고요. fx와 gx가 있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질문 답 좀 해볼게요. 0에서의 극한값이죠? 합성함수 0에서의 극한값입니다. 0에서의 극한값 우리 어떻게 해야 돼?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좌극한 두 개 비교해서 같으면 그 값을 말하면 되겠죠? 끝. 맞잖아. 좌극한, 우극한 비교해서 같으면 그 극한값. 그 값이 수렴함. 됐죠?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한입니다. fx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라고 하면 자 fx 그래프 0에서의 우극한을 볼게요. 누구예요? 1이랑 가까워집니다. 1보다 어디서? 아래쪽에서. 잘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g함수 입장에서는 그럼 1에서의 자극한 찾는 거네. 1에서의 자극한 찾으면 되네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요. 됐죠? 자, 두 번째 0에서의 자극한입니다. fx 0에서의 자극한 누구예요? 마이너스 1. 위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는데 얘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대. 그럼 얘를 우리가 g에다 넣었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이죠? 그럼 g함수 입장에선 뭔데? 요 자리에 누가 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운 애가 와. 큰 쪽에서. 됐음? 그럼 g함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보는 거죠? 누굽니까? 오! 마이너스 1 맞네요. 끝. 됐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이거죠. 둘이 곱한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연속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연속이라는 말은 민우야 무슨 뜻이야? 왜? 왜요? 어? 왜 버퍼링 걸려서 왜 그래? 말해, 왜? 죽일 거야, 진짜 너. 죽어요. 렉 걸렸네. 지금 렉 걸렸죠? 네. 그쵸. 깜짝아. 나 뭔 말 하나 했잖아, 순간.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연속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니은을 얘기해 봅니다. 자, 표현 좀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x가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올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 세 개를 놓고서 같은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어떤 함수요? fx하고 gx를 곱한 함수요. 됐습니까? 자, fx 봅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을 볼게요. 누굽니까? 우극한을 볼게요. 누굽니까? 0이랑 가까워지네요. 됐죠? 자, gx 봅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볼게요. 누구랑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죠? 그럼 봐. 어차피 fx 0이랑 가까워지고 gx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죠? 수렴하고 있죠? 그럼 수렴하는 둘의 합차곱목 실수배는 그냥 둘이 곱한 값 얘기하면 되겠지. 0입니다. 됐을까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입니다. fx.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은 1이네요. gx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은 0이네요. 1이랑 가까워지고 0이랑 가까워지는 값이 있죠? 수렴하네요.
이 수렴하는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 수렴하는 값수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0입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1로서 나온 함수값입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값 0이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값 마이너스 1이네요. 둘이 곱하면 몇이에요? 0이죠. 그럼 결론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와 gx를 곱한 다음 함수는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뭐다? 연속이다. 맞았습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합성함수 1에서 연속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1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봤으니까요. 우린 천천히 볼게요.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x에 1 넣었을 때 함수값까지. 자, 천천히 가요. 이때 x가 1의 오른쪽에서와 gx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gx, 요 gx부터 보는 거죠. 1에서의 우극한 누구임? 그냥 1. 여기서 는 1입니다. 됐죠? 1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1이었던 거잖아. 됐죠? 그럼 이때 얘를 어디다가 F에 넣었죠? 여기서 F가 또 에어프라이어 해갖고 막 F에 넣고 돌리면 이런 얘기 안 돼요? 고마워 웃어줘서. 네, 착해요 심성이. 자, 그러니까 욕 못하잖아. 네, 심성이 착하다고 하니까 일단 참잖아요. 고맙습니다. 자, F에다가 1 넣은 값 F 1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1에서의 자극한 G함수 1에서의 자극한입니다. 여기 있죠? 누구랑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집니다.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서? 위쪽에서 오고 있죠. 그럼 이때 얘를 F에다 대입해서 만든 합성함수의 극한값이죠. 그럼 F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누가 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옵니다. 누구랑 가까워져요? 0이네요. 됐죠? 그럼 이미 1에서의 우극한 자극한이 다른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극한값 없죠? 연속은 개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 두 개가 알맞은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다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귀찮아요 계산하기 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야 새끼가. 하시면 돼요. 됐죠? 계산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야무지게 마무리해 주세요. 자, 22번입니다. 자, 그럼 22번 문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질문 들어온 거에서 역시 편하게 봅니다. 자, 0에서 연속인 함수만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기억을 보면서 말할 수 있어요. 둘이 곱한 거죠? 자, 0에서 연속이야.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우극한,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자극한, x에 0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관찰해야 되겠네요. 자, 이때 fx하고 gx를 곱한 함수입니다. 0에서의 우극한 f 볼게요. 누구예요? 2랑 가까워지죠? g는요 0이랑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 f함수 0에서의 자극하는 마이너스 2고요. g는요 0이랑 가까워지죠. 0 넣으면 나오는 값 f는 0 나오고요. g도 0 나오네요. 그럼 결론 다 몇이에요?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0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 됐죠? fx, gx 봤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니은을 볼게요. 이번엔 f에 gx를 대입해서 만든 합성함수죠. 자, 0에서 연속인지 봐야 되니까요.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그때 gx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합니다. 0에서의 우극한입니다. g는 뭐가 돼요? 그냥 0이죠. 그럼 f에다가 g를 대입했네요. 근데 f 입장에선 뭐가 돼? 그냥 0을 넣은 거죠. 그럼 f0은 몇입니까? 0이네요. x 0의 왼쪽에서 올 때입니다. 마찬가지 gx는 그냥 0이죠. 걔를 f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뭐가 돼요? 그냥 0이겠네요. f0은 0이니까요. 그 다음 x에다 0을 대입해 봅니다. g에다 0 넣은 값 몇이에요? 0이죠. 그럼 f에다가 g0을 대입한 값 f0을 물어봤네요. 0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다 똑같네요. 연속입니다. 보고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되죠. 디귿입니다.
g에다가 fx를 대입해서 만든 합성함수죠. 0에서의 우극한입니다. 그럼 이때 fx는 뭐가 돼요? 라고 하면 2랑 가까워지죠? 작은 쪽에서. 그때 얘를 g에다가 대입해 봐야지. 그럼 g함수 2에서의 자극한이네요. 1이랑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fx의 극한값은요.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지고요. 큰 쪽에서 오고 있죠. 그럼 이때 g에다 대입해서 만든 합성함수의 극한은요. g함수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이네요. 1이 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x의 0 넣으면 나오는 값, f의 0 넣은 값을 말해줘야 되겠죠? 0이고요. g에다가 f0 값, 다시 말하면 0 넣으면 나오는 값은 0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서요. 연속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관찰. 자, 5번 문제 보시면 1에서의 자극한, 아우 이건 이제 이거 몸 안 보이면 진짜 큰일 났지. 놓아놓은 거지 뭘. 1에서의 자극한 누구예요? 1. 맞아요? 틀려요?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보세요. 3에서 자극한 누구? 2. 민우야, 3에서 우극한 누구야? 보네. 네. 다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 기억되고요. 디귿입니다. x는 2에서 연속입니까? 시은아, x가 2일 때 극한값 몇인데? 말 똑바로 해. 처맞기 전에. 자, x가 2일 때 극한값 누굽니까? x가 2일 때 극한값 누굽니까? 눈물 울어 운다. 울지 마. 울지 마. 모르는 게 죄는 아니야. 울지 마. 하지만 지금처럼 시력 검사하는데 못 보면 죄죠. 죄죠, 죄. 어딨어? 연속 같아서가 야 대답을 해야지. 자, x가 2일 때 얘네가 다 x가 2일 때라고 여기. 그럼 그래프 봐. 그래프를 이렇게 네가 펜으로 이렇게 따라 그려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야. 자, 이 x가 2일 때 여기로 올 거야. 자, 그래프 따라서 왼쪽에서 2를 향해 쭉 와봐. 그려봐. 거의 멈춰. 함수값 누구랑 가까워져? 3. 오른쪽에서 따라 그려. 이 그래프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그려. 쭉 따라 그려. 딱 끊고 일로 와야지. 일로. 이 측뒤 똑바로 안 봐 임마. 딱 가다가 딱 그럴 거 아니야. 가까워져. 누구랑 가까워져? 그 자극한 3, 우극한 3. 극한값 몇이야? 3. 2 내면 나온 함수값 누구야? 2,3 점 찍혀 있잖아 여기. 근데 이걸 보고서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죽어? 네. 알았죠? 아이, 진담입니다. 죽어. 자, 0에서 4까지의 구간에서 불연속이 되는 모든 x값의 합은 6이라고 합니다. 자, 불연속될 때 있어요. 열린 구간이죠. 0에서 4까지. x가 몇일 때 불연속입니까? x가 몇일 때 불연속이에요? x가 몇일 때 끊어져 있냐? 하고 1 더하면 몇입니까? 4. 6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편하게 보세요. 자, 함수가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잘 봐봐, 알았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진짜 잘 봐. 잘 보면서 저렇구나 하면서 툭 한번 해보면 돼. 네. 알았지? 응. 그럴 수 있어. 자, 봐봐. 보라고.
봐봐. 이거 질문하신 분은 100%입니다. 이거 그래프 못 그려서 그래. 그래프 못 그려서. 왜 못 그렸냐면 절대값 있어서. 나 절대값 있어갖고 머리 너무 아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일 거야. 혹시 그래프 그리신 적 있어요? 그린 분 있어요? 안 그렸어요? 다 또 이제 안 그린 친구 있잖아요. 네. 언젠가 안 그려서 망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봅니다. 죽일 거야 진짜. 자, fx식 다시 씁니다. fx는요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이거나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거나. 됐죠? 이때 마이너스 x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써있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서 절대값이 무슨 뜻?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맞아? 그럼 수직선에서 이 x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는데 1보다 어떻대요? 크거나 같을 때래요. 맞아? 그럼 수직선이 뭐냐면 이게 수직선이죠. 이렇게 선 하나, 여기가 0일 때 원점. x라는 애를 딱 봤는데 이 x부터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봤더니 1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그럼 오른쪽으로 1보다 더 멀리 떨어졌거나 왼쪽으로 마이너스 1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1보다 큰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괜찮아요? 됐잖아. 그럼 두 번째는 뭔데?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보다 어때? 작은 거지?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작으니까 여기 사이 어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x는 어떤 애가 온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플러스 1보다 작은 어떤 값들이 오겠다. 인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좌표 평면에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시면 돼. 일단 요 그래프 마이너스 x 앞으로 뽑으면 x 플러스 1이지. 얘 이차함수입니다. 최고차계수 양수 음수. 음수 위로 볼로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0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와. 그럼 x가 0일 때 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두 점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라고 한 다음에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지. 왜? 우리 x 누구?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리기로 했거든. 그럼 1 넣었을 때 분명히 나오는 값이 내 눈에 보일 거야. 누가 보입니까? 1 넣으면 몇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럼 너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 여기는 지워야지. 여긴 지워야지. 됐음? 왜 지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여기 1보다 더 클 때 여기만 그리려며.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만 그려놔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이거 2차 함수 그리랬잖아. 맞아?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맞아요? 그렸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됐음? 그럼 연속이라는 얘기는 끊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됐음? 그러면 오 연속이네요. 모든 x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전부 다 같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다?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함수가 이 점 지나야 된다고. 마이너스 1,0 지나야 되고 이 점도 지나야죠. 1, 마이너스 2도 지난다고. 됐습니까? 그럼 둘이 뭐 해주면 연립하면 a, b 말할 수 있겠네요. x에 마이너스 1, y에 0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고요. x에 1, y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미안해요. 1하고 마이너스 2죠. 거꾸로 놓습니다. 미안합니다.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
이 말이겠네. 둘이 뭐 해줘요? 그냥 더해주세요. 2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b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됐습니까? b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그래서 a, b값 구했습니다. 곱해주세요. 플러스입니다. 끝. 됐죠? 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이거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말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안 그려도 돼. 왜?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서로 이어져 있어야 돼.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차 함수네. 어차피 얘는 좌우극한 함수값 다 같은데요. 2차 함수네. 좌우극한 함수값 같은데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이 함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과 이 함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말은 마이너스 1과 서로 같아야 돼. 마찬가지 1에서 우극한, 좌극한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 1는 값, 여기다 1는 값도 같아야 돼. 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꼭 그림 그리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시는 과정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으로 갑니다. 우측에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요.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연속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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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 같다고요. 연속이니까요. 됐죠? 근데 fx식을 그냥 안 줬네. fx에다 뭐야? x 빼기를 곱한 식을 줬잖아. 직구성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x 빼기 나눠. x 빼기 2분의 루트 x 더하기 7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너 지금 양변에 x 빼기 2를 나눴지. x 빼기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x 빼기는 0 오면 안 돼. x에 누가 오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fx는요. x가 2가 아닐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2에서의 함수값 구하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내가 2가 아닐 때 그래프식을 알아. 맞아? 근데 2에서 함수값을 구해달래. 근데 여기다 2 넣으면 안 되잖아. 분모가 0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고? 연속이라고 했어. 왜?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곧 2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랑 같은 거거든. 됐습니까? 그럼 2에서의 극한값 어떻게 구할 건데요? 요거 2에서의 극한값 말하면 되지 뭘.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x-2분의 루트 x 더하기 7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 극한값이 곧 뭔데? 함수값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x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분모 뭐가 됩니까? 0. 분모가 0인 값 존재해요? 존재해야지 함수값으로. 맞아? 그 말은 무슨 뜻? 분자도 0에 수렴했구나. 그럼 x2랑 가까워지면 여기 뭐예요? 3-a죠. 이거 0이 되는 얘기네. 그럼 a가 몇이었다? 3이었다. a 자리에 3 넣어야 되겠다. a가 3이었단 얘기구나.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0분의 0 꼴이네요.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잖아요. 못하면 뭐 해줘? 유리화하지 뭐. 2로 갈 때 분자입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x 빼기 2가 되겠죠. 분모에는 x 빼기 2가 있었고요. 여기에 루트 x 플러스 7 플러스 3을 곱한 거였습니다. 가운데 뭐 반대. 괜찮을까요?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때려주시고 x2로 보내면요. 루트 9네요. 3 더하기 3 6분의 1 해서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정리됐을까요? 안 어렵잖아. fx 연속이야. fx 빼기 gx도 연속이야.
이 둘을 갖고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서 gx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fx에서 fx 빼기 gx를 빼주면 gx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연속인 두 함수를 서로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곱해도 나누고 실수배도 연속. 대신 분모에 0 오면 안 돼. 근데 서로 뺐잖아. 뭐 분모가 0일 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네요. 연속 불연속. 연속입니다. 내가 아는 명제는 이게 끝. 괜찮아요? 니은 봅니다. gx랑 fx, gx 곱한 애가 연속이야. 아니 얘네 둘이 연속이야. 그럼 이 두 명의 이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 이용해서 fx 만들 수 있어요? 있지? 뭐 하면 돼? fx, gx 곱한 애가 분자. gx를 분모로 넣으면 fx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연속인 둘의 합차 곱목 실수배 하면 뭐라고? 연속이라며. 그럼 얘도 연속이겠다? 아니죠. 분모에 0 오면 돼, 안 돼? 근데 분모에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럼 결론. 여기 뒤에 gx는 0이 아니에요 라고 써있으면 니은도 맞아. 받아들여? 분모가 0은 안 와요 라는 말이 있으면 오케이! 이거 맞아, 연속이야. 근데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릅니다. 됐을까요? 됐습니까? 디귿도 마찬가지죠. f하고 g가 연속인데 gx 절대값 씌운 거 분의 fx잖아. 그럼 이 분모 자리에 0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 연속이야? 나도 몰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 gx는 0이 안 나와요 라는 말이 있으면 얘도 참인 거야. 됐습니까? 내가 아는 건 연속인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 연속이야. 대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끝. 명제입니다. 빠밤빰빠밤. 귀찮은데? 10번을 하고 마무리할까? 11번 할까? 10번 할까? 10번? 11번? 10번? 11번? 10번? 11번? 자, 고르세요. 10번 할래? 11번 할래? 그래요. 11번 하겠습니다.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0 넣으면 누군지 알아요? 2 넣으면 누군지 알아요? 3 넣어도 누군지 압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무슨 말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fx 2차식을 0 만드는 값이 다음 구간 0하고 2 사이, 2하고 3 사이에 각각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때 자,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다. x에 0 넣으면 몇 나왔어요? 1 나왔죠? 양수입니다. y좌표 1, 위로 한 칸. 그 다음 2 넣으면 뭐 미친 애가 나왔죠? 그 다음 3 넣으면 뭐 나와요? 5 나오죠, y값. 그럼 3,5 이렇게 위에다 찍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0하고 2까지의 이 구간에서 0 만드는 값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2하고 3까지 이 구간에서 0 만드는 값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x에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 어디 써야 될까? 음수.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서 양수했다 음수로 바뀌었네. 0 만드는 값 하나. 2에서 3까지 부호 반대로 바뀌었네. 0 만드는 값 하나.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f에다 2는 값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하고요. a는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애가 와서 둘이 뺀 값은 2가 되겠죠. 끝. 됐죠?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상황. 자, 문제는요 10번 같은 거 볼 때 이게 10번 질문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x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을 fx라고 놓고요. 됐죠? 네가 함수 그래프 그리면 돼. y는 fx. 그거 0 만드는 값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뭔데요? 라고 하면 이겁니다. f의 마이너스 2는 값 찾으세요. f의 마이너스 1는 값 찾으세요. f의 0는 값 찾으시고요. f의 1는 값도 찾아보고 2는 값도 찾아보고 3는 값도 찾으세요. 왜요? 만약
마이너스 1는 값과 0는 값의 부호가 반대라면 그 말은 무슨 뜻? 마이너스라고 0, 이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하니까요. 됐습니까? 받아들임? 다시 1는 값, 2는 값을 관찰했더니 1 넣었을 때 부호와 2 넣었을 때 부호가 서로 다르네요. 얘가 양수, 얘가 음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 1하고 2 사이 이 구간에서 0만 드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해줘? 다 계산해서 부호 관찰해주세요. 인 거예요. 이 곡선을 그리고 나서 이 곡선을 한번 자세히 확대해서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보여드립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뭐였어요? 곡선이었죠. 맞아? 근데 얘를 이 정도 확대해서 딱 봤더니 뭐야? 한도에 도달했대. 씨. 이 정도 복사해서 봤더니 이거 뭐로 보여요? 직선으로 보여요. 맞아? 직선으로 보이네요. 딱 직선이잖아. 안 그래? 그럼 다시요. 약간 휜 것 같은데? 아이 누가 봐도 곡선이네. 아이 누가 봐도 곡선이잖아. 맞아? 그럼 봐봐. 이런 곡선들을 내가 졸라 확대하긴 했구나. 네. 이런 곡선들을 우리가 막 확대해서 특정 구간을 딱 관찰하면 이게 직선처럼 보일 거야. 안 그래? 그럼 다시요. 이번엔 원을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입니다. 아씨 원이요. 원 그린다고요. 진짜 답답한 친구네요. 테두리 두께는 아주 가장 얇게. 이렇게 아주 얇게. 자, 원 그립니다. 와, 선생님 원이 안 보이는데요? 이러겠죠. 맞아요. 하지만 쓱 보시면 보시면 보여요? 액정 깨친 것처럼 보이죠? 네, 곡선 맞아요? 곡선 맞아요? 곡선 맞아요? 곡선 맞아요? 보세요. 곡선이에요? 직선이잖아요. 맞아? 맞아? 분명히 멀리서 봤을 때는 곡선이었는데 이거를 확대해보니까 야 이거 직선 아니냐 이 정도면? 야 진짜 직선인지 한번 해볼까? 자, 요 위에다가 내가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지 뭐 그러면. 이거 직선같이 생겼는데 이 직선 아니야? 자,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이죠. 자, 이렇게입니다. 직선. 직선. 보여? 직선? 많이 두꺼운데 얘는 뚱뚱한데요. 좋습니다. 이 정도 직선. 자, 이렇게 뿅 포개지죠. 뿅 포개지죠. 보여요? 직선. 포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포겠네요. 이렇게 포겠네요. 잠깐만. 얘를 그럼 여러분들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살짝 뒤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또 살짝 뒤로 보내기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보내기. 너무 보냈는데. 아이씨 망했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직선 맞지? 직선 맞지? 직선 맞지? 와, 직선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우리가 막 확대해서 보니까 야 직선처럼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는 동그래요? 평평해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그런 멍청이들 없죠? 지구는 어때요? 동그랍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동그랗다고 느껴요? 아니죠? 왜요? 너무 크니까. 우리는 지금 평평한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조금만 우리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서 딱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 본 적 없어요? 너 발바닥 보면 이렇게 뽁 들어갔잖아요. 왜 동그란데 밟고 다니니까 뽁 들어간 거예요. 몰랐어요? 발바닥이 뽁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곡선들을 무수히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뭐로 보인다? 선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그럼 선이 보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금이 2026년 2월이잖아요. 자, 1월을 기준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이때 겨울, 뭐 1월로 보겠습니다. 1월 1일로 볼게요. 2024년 1월 1일 내 몸무게는요 2년 전이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83kg. 83kg. 완전 슬림했죠 이때. 이때 애들이 수업은 안 듣고 내 얼굴만 봤지. 그래서 애들 막 성적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진짜 짜증날 때 진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이러고만 있네. 쳐다만 보는 거야 계속. 좋다고. 나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2025년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에 본 게 2025년이었죠? 이때 뭐 했어요? 살컵 했죠. 그래서 정점 찍었죠. 내가 장담하는데 110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10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거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26년이죠. 알다시피 내가 수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빠져. 그러니까 빠지기 싫은데 계속 빠져.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 내가 다시 80kg대 되면 애들이 또 수업 안 듣고 맨날 내 얼굴만 볼 텐데 수업을 보고 수업을 들었는데 내 얼굴만 보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거든. 근데 살짝 빠졌어요. 지금 한 98 되는 것 같아요. 98kg. 자, 83kg였습니다. 104kg였고요. 지금은 98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편의상 2024년도 1월 1일 날 몸무게, 2025년 1월 1일의 몸무게, 2026년 1월 1일의 몸무게라고 볼게요. 그럼 사실상 몸무게라는 건 내가 매일 잴 수도 있잖아. 맞아? 매일이 뭐야? 매 분마다 잴 수도 있잖아요. 매 초마다 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이때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매일 계속 몸무게를 재서 기록을 하고 점을 찍어 놓을게. 그러면 뭐가 될까? 무수히 많은 점이 찍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음? 2024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의 몸무게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이 중간에 나의 몸무게를 지금처럼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24년 1월 1일 나의 몸무게는 몇입니까? 83kg요. 2025년은요? 98kg요. 2026년은요? 2025년이 104kg. 2026년은요? 98kg. 지금이 딱 그 정도 돼요. 100이 왔다 갔다 해 또 지금. 그래서 나도 다시 정신 차리고 치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이때 물어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1월까지 몇 년간? 1년간 내 몸무게의 증가량은 몇이었을까요? 증가량 몇입니까? 21kg이죠. 어려워요? 다시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내 몸무게의 증가량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6kg 되겠죠. 어려워요? 아니죠. 그럼 다시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내 몸무게 증가량은 몇입니까? 15kg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 말한 거 어렵습니까? 아니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셔야 돼요. 우리 미분 한번 하러 가야 돼요. 이거 봐야 됩니다. 자, 봐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몇 년간? 2년간 내 몸무게 증가량이 몇이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2024년도의 몸무게와 2026년도의 몸무게 두 개를 봤습니다. 맞아요? 얘 봤어요? 안 봤어요?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든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이때 몸무게 요거, 요때 몸무게 요거, 중간에 뭐가 왔든 결론은 뚱뚱해졌네 돼지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끝. 이렇게 봤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겁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몇 년간? 2년간 내 몸무게의 평균 증가율은 몇일까요? 뭐라고 물어봤죠? 평균 증가율이라고 물어봤죠. 맞아?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 몇 년간? 2년간. 내 몸무게의 평균 증가율은 몇일까? 자, 뭐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시은? 아니, 그래서 몇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예준?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민호 뭐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7.5kg? 다은아 뭐라고 말하면 되겠니? 잠 깨시고요. 우진이 뭐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 20분에 15kg. 자, 7.5kg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평균 증가율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나는 증가했어. 얼만큼? 2년 동안 15kg를. 맞아? 2년 동안 15kg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평균 증가율이라고 말하면 1년 동안 증가된 비율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얼만큼 증가했는지. 자, 2년 동안 15kg였잖아. 맞아? 그럼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씩 뚱뚱해진 거임? 7.5kg. 맞아?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평균 증가율 이렇게 물어본다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증가량을 뭐해서? 2로 나눠서 말해주시면 돼. 됐습니까? 이때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래프를 봐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몇 년 동안? 2년 동안. 됐음? 2년 동안. 2년 동안 내 몸무게 얼만큼 위로 올라갔어? 15만큼 올라갔지. 맞아? 그래서 야 2년 동안 네 몸무게 평균 증가율이 몇이야? 라고 하면 2분의 15라고 말했다고. 받아들여? 그게 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됐을까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일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야. 선생님 몸무게라면서요? 이제 함수로 바꿔서.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어려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럼 여기서 문제.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이걸 갖고서 우리가 아까 봤던 곡선이 있네? 이거 확대해봐야지. 그럼 뭐로 바뀌어? 직선으로 바뀌어. 직선으로 바뀌면 우리는 이 직선에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됐음? 그럼 그렇게 확대해서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됐을까요? 자, 우리 오늘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미분 배운다고 그랬죠? 아, 그럼 그게 미분이랑 관련됐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배웠다? 평균 변화율. 그럼 얘를요 우리는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보겠습니다. y는 fx 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편의상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뭐 잘 보이죠? 얇거나 이러진 않죠? 괜찮지? 자, x축 위에서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됐죠?
y는 fx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점에 x좌표가 있습니다. 얘를 편의상 a, 요 점의 x좌표를요 편의상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때 나오는 y 값은요 fa겠죠? 얘는요 fb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때 문제에서 물어볼 거라고. x가 a에서 b까지의 변화할 때 이 함수의 변화량은 몇입니까? 됐어요? x가 a에서 b까지의 변할 때 이 함수의 변화량은 몇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의 대답은요? fb 빼기 fa. 맞나요? fb 빼기 fa. 맞습니까? 두 번째, 이때 이 함수 x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됐습니까? 됐어요? 용어의 뜻 괜찮겠어요? 이때 물어봅니다. 이 함수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b-a분의 fb-fa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눈으로 그래프에서 보면 어떤 일이야? a,fa와 b,fb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납득이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가려워. 이때 자, 또 보조선 긋고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요 길이가 뭐예요? b 빼기 a가 되죠?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면 되니까요. 요 길이는 뭐가 되죠? fb-fa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때 b 빼기 a를요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델타 x. 세모로 써요. 세모. 직각삼각형을 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야. 델타 x 이렇게 말해. 무슨 뜻이야? x의 증가되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요. fb-fa 얘를 뭐라고 하냐? 델타 y. 됐음? 무슨 뜻이야? y의 증가량.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우리는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이때 보세요. x의 증가량을 말하는 건 그래 x끼리 뺀값이에요. 됐죠? y의 증가량을 말할 때는 뭐야?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받아들여요?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한다? y의 증가량을 의미한다. 이때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a 빼기 b분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함수도 마찬가지 fa 빼기 fb로 쓰셔야 됩니다. 괜찮죠? a 빼기 b분의 fa 빼기 fb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렇게 순서를 꼭 정해서 이쁘게 빼주셔야 됩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자, 계속 갑니다. 하나 더 표현해 볼 거야. 자, 봐봐. b 빼기 a 얘를 우리가 델타 x라고 놨습니다. 맞나요? x의 증가되는 양이었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 b를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해요. 앞에 보셔야 됩니다. b는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도 쓸 수 있죠. 하나 더
분모해 보시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있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연산돼서 소거가 될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받아들입니까? 그럼 결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X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표현법을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응, 다 알아야 해. 왜? 쓰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거야. 물론 혼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어. 뭐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는 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괜찮아요? 지금까지 자다가 끄덕이고 있어. 됐어요? 됐습니까? 자, 잘 보시고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니까 바로 밑에 있는 개념 얘기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정리할 게 있을까요? 8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 갑니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래요. 자, 이 친구 0에서 6까지 변할 때 뭘 구해라? 위에 문제 보시면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x가 0에서부터 6일 때까지 x가 0에서 6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그 말은 무슨 뜻? x끼리 뺀값분의 6 빼기 0분의 함수끼리 뺀값 f6에서 f0을 뺀값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분모는요 6분의 분자죠. 6 넣으면요 36 마이너스 12고요. 뺍니다. 0 넣으면 몇이에요? 0이네요. 그럼 결론 6분의 24 몇입니까? 4네요. 됐습니까? 끝.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맞아요? 네,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자, 밑에 있는 이야기들도 쭉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네요. 5번입니다. 5번. 5번 같은 거 쭉 갔으면 이런 거지 뭐. 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한대. 그럼 또 이제 그림을 한번 또 그리면 이런 거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라는 질문에 x에 0 넣으면 0 나오고요. 2 넣으면 0 나온대요. 근데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6 이런 데 있다고 치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은 이런 데 마이너스 1 있다고 보지 뭐. 됐어? 그럼 x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할 때 이때 우리는 뭐야?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라는 말인 거죠. x끼리 뺀값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6분의 함수끼리 뺀값 f-1 빼기 f-6 5분의 바로 계산되죠? 마이너스 1 넣습니다. 1 플러스 2 빼죠? 마이너스 6 넣습니다. 36 플러스 12 그럼 정리하면요 5분의 48에서 3이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9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9가 뭘 의미하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구나. 이 표현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들었어요? 괜찮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마이너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 한 점을 잡아볼게요. x가 a일 때. 그때 y좌표. fa가 되겠죠. 그 다음 편의상 요쯤에 잡을게요. x가 b일 때. 그때 함수값 fb.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부터입니다. 야,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좀 구해줘. 라고 하면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건 뭔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두 점을 이은 뭐야?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였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B점을 내가 조금 더 A점 쪽으로 옮길게요. 조금 더 옮길게요. 조금 더 옮길게요. 조금 더 옮겨서 어떻게 옮길 거냐면 리미트 B가 A랑 가까워지도록 옮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잠깐만. B가 요 X좌표 B가 이 A랑 가까워진대. 그럼 이 점이 어디로 와? 계속 요 점이랑 가까워지도록 이동하겠지. 계속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이 점이랑. 맞아? 이 점이랑 계속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뭔데? 그냥 이 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찍힐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일까요? 이때 여러분들은 뭐야?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을 알고 있었잖아. 맞아? 그럼 이때 이 평균 변화율에서 B가 A랑 가까워지면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그 질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이어보고 나서 다시 확대한다면 얘기해봐야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을까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뒤로 쭉 와서 도대체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었는지, 도대체 어떤 직선이었길래 그랬지? 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보러 갈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갑니다. 보러 갑니다. 어떤 직선이죠? x가 a일 때 접하는 선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관찰했을 때 이때 나오는 결과가 뭘 의미한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네. 맞아?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하는 건 뭐 때문에? 눈으로 봤으니까 접하는 게.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릅니다. 잘 들으세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됐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봤어요? 극한값입니다. 그럼 당연히 극한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맞아? 다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관찰했어요. 근데 이 극한값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이 값이 존재하면 걔가 바로 뭐가 된다?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이자 우리는 걔를 x가 a일 때 그 순간의 변화율이자 x가 a일 때 미분 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됐나요? 그걸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f 프라임 a. 뭐라고요? 뭐라고요? f 프라임 a.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됐음?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 B가 A랑 가까워질 때 우리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했는데 이때 한 점이 나머지 점을 향해 막 다가오고 있을 때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막 관찰해본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때 우린 얘를 x가 a일 때 미분 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f 프라임 a. 됐음? 당연히 극한의 개념이니까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이 값이 존재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존재 안 할 수도 있나 봐요? 맞아요. 그럼 존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미분 계수에 대해서 그리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나 더! 아까 평균 변화율 쓰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뺀 값. 맞아? 이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었죠? 이때 리미트 델타 X가 0이랑 가까워지면 이 간격이 0이랑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야?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가 점점점 짧아져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이 왼쪽에 있는 점이랑 거의 같아진다면 똑같아질 정도로 같아진다면 맞아? 그럼 걔가 뭘 의미하는 거였다? 마찬가지 F'A를 의미하는 거였다. X가 A일 때 미분 계수입니다.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입니다.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됐을까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게요. 아니 선생님 이게 접선인데 어떻게 이게 곡선이었는데 무슨 기울기가 왜 나와요? 라고 하면 이 곡선을 뭐하면 확대해서 딱 잘라보면 직선으로 보일 거거든. 받아들여? 그래서 이름이 뭐야? 미분이야. 무슨 뜻? 미 아주 작게 분 쪼갠다고. 이런 곡선을 아주 작게 쪼개면 그 조각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가 될까? 직선처럼 보일 거거든. 그럼 당연히 기울기를 갖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받아들이겠습니까?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납득이 돼? 괜찮아 봤죠? 다 들었죠? 솔직히 들은 거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x가 1일 때 미분계수, 다시 말하면 f'1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됐음?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 평균 변화율 필요하죠? 첫 번째 표현입니다.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에서 누구 빼면? f1을 빼면. 됐죠? 얘가 뭘 의미해? x는 1에서부터 1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네. 거기서 뭐가 되면? x에 증가되는 양이 0이랑 가까워지면.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한 점으로 모이겠네요. 얘가 누군데? x가 1일 때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f함수에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고 f함수에 1을 대입한 값을 빼고 있죠? 네, 그대로 빼주시면 되죠. 시간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요 x자리에 1 플러스 델타 x 대입하세요. 썼습니다. 그럼 너는요 1 대입한 값 써야 되겠죠? 1 넣으면 몇 나와요? 3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개해야죠. 전개해야죠. 아유, 전개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제곱식 전개하는 거는 이미 중3 때 마스터 다 했으니까요. 2가 있고요.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1이 되겠죠. 플러스 1에서 빼기 3이네요.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하면 2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4 델타 x가 될 거고요. 전개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네. 끝났네. 그럼 여기 누가 남아? 델타 x의 제곱이 딱 남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아요. 델타 x에다가 가로를 치고 제곱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곱의 증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치고 델타 x 값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표현이 나와서 그래.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 얘기해 봅니다. 극한 해석해 볼게요. 델타 x 0으로 간대요. 그럼 부분 뭐가 돼요? 0. 0. 맞아? 그럼 뭐야? 0분의
0꼴. 그럼 인수분해 약분. 델타 x 있네? 공통인수 앞으로 뽑아낼게요. 됐습니까? 그럼 약분하면 누구 남어? 2 델타 x 더하기 4만 남겠죠. 됐네요. 2 델타 x 더하기 4만 남습니다. 자, 다시요. 델타 x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대요. 그럼 델타 x가 0으로 가네. 누구만 남어? 4만 남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뭘 의미한다? x가 1일 때 미분계수가 4이다. x가 1일 때 순간 변화율이 4이다.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4이다. 됐죠? 이런 표현입니다. 괜찮겠어요? 네. 됐어요? 이런 식입니다. 자, 다시요.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이번엔 식이 좀 다른데요? 네. 이런 상황이죠. fx 땅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 x에서 여기 1까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 표현이네요. 됐습니까? x끼리 뺑값분해 y끼리 뺑값. 이거 x 누가 되면 얘가 1이랑 가까워지면 됐습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처럼 표현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위에 fx식 나와 있었죠? 쓰시면 되겠고요. 1는 몇이었습니까? 3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해석해 보면 자, x가 1로 간대요. 함수 극한입니다. 1로 갑니다. 분모 뭐가 돼요? 0. 분자 뭐가 돼요? 0. 맞아요?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분자 정리해 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니까 2 묶어서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요 앞에 누가 붙는 거야? 2x 더하기 1 얘가 붙은 거였죠? 요렇게. 그럼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해주면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1 얘 극한값 말하면 되는 거지? 몇입니까? 4네요.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둘 다 할 줄 아셔야 여기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적절한 미분계수 구하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괜찮을까요? 자, 다시 약간 느낌이 오묘하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처음 보는 표현이거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다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을 무한히 확대해보면 내 눈에는 선으로 보일 겁니다. 선으로 보이면 나는 당연히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말할 수 있고요. 됐죠?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말할 수 있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 사이사이의 거리들을 막 계산해서 다 더해버리면 곡선의 길이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미분을 배우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밑에 있는 12번입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값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x가 2일 때 미분 계수죠. f'2를 구해 봅시다. 됐습니까? x가 2일 때의 미분계수 f'2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fx 마이너스 f2 값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근데 문제는 뭐야? 이 x가 2랑 가까워져. 괜찮니? 그럼 뭐가 되는 건데? 이 점이 2, f2랑 가까워지는 거죠?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다시 2, f2, x, fx가 있었는데 이 x가 점점점 2랑 가까워진대. 그 말은 뭘 의미한다? x가 2일 때의 미분계수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fx식 알고 있죠? 바로 대입하면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3x-2에서요. 이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빼야 되겠네요. 2 넣으면 몇 나와요? 됐죠?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2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3x-6입니다. 3 앞으로 묶으면 x-2가 되겠죠? 0분의 0꼴 보여요? 인수분의 약분 할 수 있죠? 몇입니까? 3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x가 2일 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3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밑에다가 지금 2개씩을 쓴 거예요. 볼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이때 순간 변화율 이러면 사실 얘가 물리에서 쓰이는 표현이야. 미분 계수 이건 수학에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얘는 뭡니까? 기하학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전부 다 같은 겁니다. 하나 더. 이 미분의 역사로 들어가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대부분 들어봤을 겁니다. 뉴턴 쪽이 있죠. 라이프니츠 쪽이 있습니다. 수학자와 물리학자 둘이 있는데 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미분이라는 거를 생각해내고 발견해내고 발전시켜 왔음. 그러다 둘이 딱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리 쪽에서 나온 미분을 써야 되나 수학에서 나온 미분을 써야 되나 라고 물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거야. 수학 쪽에서 나온 미분 개념을 쓰셔야 됩니다. 개념은 똑같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리는 X축, 다시 말하면 변수가 시간밖에 없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 이런 것들만 관찰한다고. 근데 수학은 변수가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Z가 될 수도 있잖아. 변수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이 F'A 이건 사실 물리에서 쓰던 표현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써도 돼요? 라고 하면 너네 어차피 함수 볼 때 변수 누군데? X밖에 없잖아. 맞아? X에 대한 Y 관계식이잖아. 받아들여요? 그래서 변수가 X밖에 없으니까 미분했네? F'A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나중에 미적분 2라는 과목까지 좀 공부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확한 표현을 쓰셔야 돼. 그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dy, dx 이 표현이야. dy, dx 이 표현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과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미분을 배울 때, 미분법을 배울 때 그때 한번 더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F'A라고 하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a일 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일단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좀 더 해볼 거예요. 13번입니다.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아니죠. x가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F'-1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인 겁니다. 됐죠? 얘는 누군데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어떻게 쓸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면 됐습니까? 얘가 뭘 의미한다? x가 -1일 때 미분계수다. 됐죠? 자, 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쓸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죠. 분모는요.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분자는 fx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서 빼겠죠? -1 넣으니까 몇입니까? 2네요. 됐습니까? 자, 극한값 해석해볼게. x가 -1로 간대. 분모 뭐가 돼요? 0. 분자 뭐가 돼요? 0. 그럼 뭔데요? 0분의 0꼴이요. 그럼 뭐 해주면 돼?
인수분해 약분해주면 되죠. 그럼 분자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가 돼서요.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1른값 말하면 되잖아요. 연속이니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또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위에다가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이 표현 말고 또 있었죠. 뭐였습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요. 델타 x분의 f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에서 f 마이너스 1을 뺀 값. 이거 델타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극한값도 있었죠. 맞나요? 두 가지 표현을 다 익혀 놓으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익혀 주셔야 됩니다. a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은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자 분자 보시면 f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델타 x에서 뺍니다. 마이너스 1은 값 누구예요? 2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요. 식정리 잘 해주시고 복잡하다고 쫄지 마시고 그냥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자 전개하면요. 델타 x의 제곱이 보이죠? 그 다음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델타 x 전개하면 마이너스 1 델타 x 그럼 마이너스 3 델타 x가 보일 거고요. 자 전개해 주시면 여기 플러스 1 보여요. 여기도 플러스 1 보여요. 근데 2를 뺐으니까 상수는 없어졌습니다. 됐죠? 0분의 0꼴 보이시죠? 0분의 0꼴 그럼 뭐 하면 돼요? 인수분해 약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남겠죠? 극한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부 다 미분계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위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도 익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밑에 있는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이렇게 써있죠?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을 f'A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극한값을 일단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죠?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19번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h 어디로 가요? 분모 뭐가 돼요? h가 0으로 갑니다. 분모 뭐가 돼요? 분자는요? h 0으로 가죠? 그럼 여기는 FA랑 가까워지고 거기서 FA를 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분모 뭐가 돼요? 분자는요? 그럼 우리는 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0분의 0꼴. 맞습니까? 0분의 0꼴이구나. 뭐 한 거예요? 그냥 극한 해석한 겁니다. 됐을까요? 따라와. 0분의 0꼴 따라와. 자,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되지. 그럼 자,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되잖아. 인수분해 약분해봐.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fx식이 뭔지 몰라요. 맞아? 문제에서 fx식을 안 줬어. 요 앞에 있는 페이지만 해도 fx식이 누군지 줬으니까 그대로 넣어서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빠방 계산하면 답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fx식을 안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구조를 관찰합니다. 무슨 구조요? 0분의 0꼴인데 얘가 어떻게 써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이 미적분 1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구조는 사실상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봐봐. 구조를 관찰합니다. 자, 분자를 보세요.
분자를 봤더니 FA 플러스 H에서 FA를 뭐하고 있음? 빼고 있는 게 보이지. 맞아? 다시 보니까 구조상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맞아요?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fx 함수에서 함수값끼리 y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맞아요? 그럼 y값끼리 빼는 건 언제였어? 평균 변화율 구할 때.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맞아요? 그러면 구조에서 함수값끼리 뺀 게 보였다? 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 표현이구나.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함수값끼리 뺀 분자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야. 따라 하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분명히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했죠? 연속입니다. 맞나요? 몇 차입니까? 나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대충 그립니다.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네. 대충 그립니다. 됐음? 그냥 y는 fx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 맨 처음에 누구 넣었을 때? x에 a 플러스 h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여기 오른쪽에 있을 거야. fa 플러스 h. 그 다음 두 번째 x에 a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왼쪽에 있을 겁니다. fa요. 됐죠? 그 다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뭡니까?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됐죠? 됐습니까? 이게 평균 변화율. 그럼 이때 문제에서처럼 h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붙입니다. 리미트 h 0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인데 h가 0으로 간대. 그 말은 이 점의 x좌표가 뭐랑 가까워진다? h가 0으로 가면 a랑 가까워진다.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점점점 a, 이 점이랑 가까워진다는 말이겠지? 그럼 이 점이 점점점 다른 한 점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뭐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f'a랑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됐어?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냐? 예,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f'a가 될 거야. 맞나요? 내가 아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3h분의 이렇게 물어봤죠. 맞아? 3h분의? 요 3이 없었으면 내가 아는 값인데? 맞습니까? 그럼 3이 없으면 내가 아는 값이었어? 자, 여기 있는 3을요. 뒤에다가 곱하기 3분의 1로 다시 붙입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다시 문제에 써있던 이 3은요. 여러분들이 지우고요. 문제에 써있던 3은 여러분들이 지우고 뒤에다 3분의 1로 이렇게 옮겨서 쓸게요. 같은 값 맞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값 누굽니까? f'a요. 맞아? 거기에 뭐 한 거야? 3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그럼 결론. 극한값 수렴했습니다. 누구로요? f'a로 수렴했어요. 거기에 뭐 한 거니? 3분의 1 곱한 거죠. 함수 극한 성질입니다.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는 수렴하는 값으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며. 그럼 결론. 문제에서 말한 다음 값은요? 다음 값은요? f'a의 3분의 1을 곱한 값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9번 답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 극한값을 F'A를 이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이 없어지고 1로 가는 거야. 이 3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야. 됐을까요? 괜찮을까? 자, 다시 문제 하나 더 연습해 봅니다. 21번입니다. H가 0으로 갑니다. 분모 뭐가 돼요? 분자는요? 0. 그럼 뭐야? 0분의 0꼴. 그럼 인수분의 약분. 근데 못합니다. 왜? fx식을 몰라요. 그럼 뭐 한다? 구조를 본다. 분자를 봤더니 함수값끼리 뺀 게 보입니다. 따라올까요? 맞아요? 함수값끼리 빼는 건 언제 했다? 평균 변화율 구할 때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래프 그립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돼. 요거 누구? x에 a 플러스 6h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선생님 거꾸로 그리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 요거 x는 몇일 때? a일 때. 그럼 이때 나오는 함수값.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x는 a부터 x는 a 플러스 6h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끼리 뺀값분에 y끼리 뺀값을 말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h 0으로 간다고? 그래, 나도 똑같이 h 0으로 갈게. 그러면 이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됐음? 어떻게 해요? h가 0으로 간다고요? 여기 h가 여기 있네요. 이 점의 x좌표가 a랑 가까워진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무슨 뜻? 요 점이랑 이 점, 두 점이 있어요. 이때 이 한 점이 나머지 점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계속 가까워질 때 이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뭘 의미합니까? F'A를 의미한다. 됐을까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문제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6h분의 함수값끼리 뺀 게 F'A라는 걸. 근데 문제를 봤더니 여기에 2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 있는 2를요 뒤로 뺍니다. 곱하기 2분의 1로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 분모에 6이 있으면 내가 아는 값인데요. 분모에 6을 곱하고요. 분자에도 다시 한번 6을 곱합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얘는 수렴합니다. 어디에요? F'A예요. 거기에 뭐 한 거야? 3을 곱한 값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3F'A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받아들일까요? 됐습니까? 표현이 더 중요해. 봐봐. 지금 h가 0으로 간다고 분모 뭐가 돼? 0이잖아. 분자 뭐가 돼? 0이잖아. 그럼 일단 도입은 뭐부터 하냐? 극한 해석부터야 항상. h가 0으로 간다며. 근데 분모가 0이네? 분자도 0이네? 그럼 0분의 0꼴이네? 인수분해 약분 되네 안 되네? 돼야지. 근데 인수분해 약분을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함수식을 모르니까. 맞아? 여기서 또 환장하는 새끼들 있죠? 선생님 여기서 빼면 FH만 남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도 돼요. 됐지? 집에 가도 됩니다. F라는 함수에다가 이거 능값에서 이거 능값을 뺐는데 F 함수가 누군지 몰라. 계산이 안 된다고. 0분의 0꼴인 게 확실하지만 계산은 나도 안 돼. 잘 몰라. 그럼 뭐 해줘? 구조를 본다고. 어떤 구조?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는 구조야. 함수값끼리 뺐어. y끼리 뺐어. 이거 언젠데? 평균 변화율.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조를 관찰한 다음 바로 몰라 함수 있었겠지.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를 3 플러스 h라고 놓고 이 점의 x좌표를 3이라고 놓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인 평균 변화율을 말할 수 있어. 어떻게? h분의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그리고 딴 거 할 필요 없어. 문제에서 지금 리미트 h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리미트 h 0으로 보내. 그리고 나서 이걸 해석해 보자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했는데 h가 0으로 간대? 그럼 잠깐만. 이 점의 x좌표가 h가 0으로 가면 3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이 점이 점점점 어디로 간다고? 3이랑 가까워진다고. 됐음? 이 두 개의 점엔 점 중에 한 점이 다른 점을 향해 막 다가온다고. 그럼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뭘 의미했다? F 프라임 3을 의미했다. 얘가 3이잖아. 됐어요? x가 3일 때 미분계수, x가 3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다. 그럼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아, 얘가 F'3에 수렴하는 거야. 근데 문제를 봤더니 여기에 2가 있네. 여긴 H가 써 있을 때였는데 그럼 뭐 해줘? 이 2를 뒤로 이렇게 붙인다고. 뿅. 그럼 얘 수렴하잖아. F'3에. 거기에 실수배 2분의 1 곱한 거잖아요. 그럼 수렴하니까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결론 2분의 1 F'3이었고 얘가 2라고 문제에서 줬네요. 답은 1입니다. 그럼 이때 이 표현 쓰면서 여기에 리미트 쌩까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평균 변화율이 무슨 F'3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F'3이라고. 이거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지금부터 이게 어긋나면 뒤로 가서 힘들어. 특히 나중에 미적분 2까지 공부하시려는 분들. 그냥 망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적분 2 시중에 있는 문제집 대부분 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 자세한 내용은 미적분 1에서 공부했으니 다르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있어. 진짜로.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고 표현을 해주세요. 지금 연습하셔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자, 다시요. 우리가 그 앞에서 17번 문제를 안 봤거든요. 17번 문제 하나만 해결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는요. 여기 47페이지까지 문제를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 연습해 주시고 할 때마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서 정확하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 해석하시면서 문제 비교하면서 얘기하셔야 돼. 자, 17번 문제 하나 보고서 마무리할 거예요. 앞으로 갑니다. 자, 17번입니다. 앞에도 나머지 문제 풀어오시고. 자, 갑니다. 17번 읽어볼게요. 곡선 위에 있는 주어진 이 점에서 우리는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다시요. 곡선 위에 있는 다음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점인 거 맞죠? x에다 마이너스를 내면 y 2 나오는 거 맞지?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x가 몇일 때요? x가 몇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요. 됐습니까? 다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뭘 구해라? 접선 구해라. 됐죠? 정확하게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인 상황이에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순간 변화율. 같은 표현. 됐습니까? 그럼 결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f'-1입니다. 됐나요? 어떻게 구합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선생님 여기 x라고 쓰니까 헷갈리는데요? b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시 계산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죠? 3x제곱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요? 2 나오죠? 그거를 뺀 값.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자, 3 앞으로 묶어요. 그럼 남은 거는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뭐야? 0분의 0꼴.
그럼 뭐 해줘? 인수분해 약분. 누구 남어? x 빼기 1 남겠죠? x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이네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됨. 이게 만약 여러분들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학습 상태였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y는 3x제곱 마이너스 1 있고요.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때 기울기 내가 모르겠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나오는 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접한다고 했죠? 그럼 접하니까 연립하면 근이 몇 개? 1개. 판별식이 0일 겁니다. 연립할게요. 3x제곱. 이거 mx 넘어가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넘어가요. 마이너스 m. 여기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이거의 판별식이 0일 겁니다. 짝수 공식 아니네. 그냥 공식이네. b제곱 마이너스 4ac.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36은 0. m 플러스 6의 완전제곱이 0이죠. m은 누구였다? 마이너스 6이었다. 그게 기울기였다. 예전엔 이렇게 구했다고. 지금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개념으로 구할 거야. 그리고 다음 수업 때는 미분하는 법을 배워서 미분을 아주 빨리 한 다음 바로바로 답을 낼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오늘 47페이지입니다. 연습해 주셔야 되고 표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리미트 제대로 붙이시고요. 붙인 다음 네가 쓴 거를 해석해 보면서 나가세요. 그래야 논리가 맞아.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